오늘은 남양 홍씨, 파평 윤씨 천도제 지내는 날이네요. 보살님이 천도에 지니까 우리 집안 천도에 지내는 것 같아. 우리 절에 늘 맨날 다니고 뭐 맨날 봉사해주고 밥도 얻어먹고 맨날 그래서 그런가 다 가족 같고 그래요. 우리는 씨가 다르지만 저는 뭐 경주 최씨고 우리 모친은 또 전주 아니 남양 전씨고 이러지만 뭐 그게 그 뭐 부모 형제보다 더 이렇게 절에 같은 도반으로 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공부하는 게 더 가족 같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뭐 그 뭐더라 그 법성계하고 절하고 할 때도 보통 다른 식구들만 가서 하고 그러는데 다 따라와가지고 식구들 마냥 저 뒤에서 다 절하고 한 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본래 이렇게 제를 모실 때 스님 가셨네? 스님이 들어야 되는데 제대령이 있고 관역이 있는데 제대령과 관역은 본래 법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천왕문 있으면 사천왕문 밖에 일주문 뭐 어디가에 사천왕문 안에도 괜찮고 사천왕문 밖에도 괜찮고 거기에 이렇게 따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가를 모시고 와서 여기 어디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서 절 도량에 오기 전에 대웅전 들어오기 전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하기 전에 이제 영가를 이곳에 모신다라는 게 제 대령이에요. 대령. 그래서 관역을 대령 관역이라 하는 거예요. 영가를 모신다. 송광사에 가면 송광사에 이제 일주문 바로 지나자마자 뭐 세수각 뭐 이런 각이 정각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솥대도 막 이렇게 큰 게 올라져 있는데 거기야말로 이제 49제를 제대로 하는 거죠. 남자 여자 방을 따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쉬면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령을 해서 영가를 오게 해서 그곳에서 목욕탕을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법성계를 하면서 법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법당 안에 관역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편법이고 법당 밖에서 목욕탕에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들어올 때 법성계를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법성계하고 가고 그거잖아요. 법성계에는 경전 중에 이제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이 들어져 있는 경전이라서 이게 경전을 독송하면 영가님은 그 경전 말씀에 기울이게 되고 경전의 빛이 황금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 특히 법성교 같은 걸 독송을 하면 영가가 따라온대. 가까이 온대.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스님이 앞에 이제 요령 들고 법성계 막 하면 영가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영가들한테. 그래서 이제 관역을 해가지고 법당으로 올 때도 데리고 온다고. 영가를 데리고 온다고 법성계를 하는 거고 다 이제 드시고 법문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천도를 해고 들어간 다음에 보내는 것도 법성계를 하면서 밖으로 이제 따라오세요. 법성계를 하면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소대에 가서 이제 회양을 불 속에 쑥 들어가서 연기처럼 쑥 올라가시라고 극락세에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천도제 천도 옹길 천자 길 도자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더 상향시키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는 그런 게 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극락세계가 더 좋다. 극락세계가 좋은 이유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왜 줬냐? 거기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세계는 진리를 보려고 해도 보여지질 않아요. 사람의 세계는 위선이나 허영, 또 욕심, 쾌락, 이게 보여지는 진리와 약간 어긋난 세상이 사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세상에서는 진리를 탐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래 그 기세간, 내가 속한 사회의 동업중생으로 살아가요. 내가 속한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나도 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 좋아하면 나도 남자 좋아하고, 여러분이 여자 좋아하면 여자 좋아하고, 여러분이 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건강해야 된다. 뭐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맛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방법은 이게 모두 다 윤회로, 괴로움으로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제대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양홍씨 영가님들하고 파평윤씨 영가님들은 이 사람의 세계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세계를 좋아하셔야 돼요. 강력히 권하건대 사람의 세계는 혐오해야 돼. 혐오. 좋아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 악처에서, 나쁜 곳에서, 선처, 또 선처 또는 승처, 수승한 곳을 승처라고 그래요. 수승한 곳에, 악한 곳에, 평범한 곳에서 수승한 곳으로 하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파평윤 씨도 성장해야 되고, 남양홍 씨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기본 요건은 지금 여기는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자기 부정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돼. 나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만족하면, 악처에서 만족하면 그대로 악처에 있는 거예요. 평범한 곳에 만족하면 평범한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의 세계에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럼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사람의 세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모르고 살 수는 없어. 욕심에 의거해서 살 수는 없어. 난 진실을 보고파. 나는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지혜를 원해. 그러려면 이곳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너무 이성을 탐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재물을 너무 탐해서 안 돼. 돈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은 나를 오염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은 이것을 혐오하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 남양홍 씨와 파평윤 씨는 꼭 이 말씀을 명심해 들으세요.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좋은 곳이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 가셔야 돼요. 극락세계도 등급이 있어요. 아무리 극락세계가 좋다 해도 하품, 하생이 있고요. 중품, 중생이 있고요. 상품, 9단계가 있어요.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남양홍 씨, 파평윤 씨 다 극락세계에 다 모셔들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했나? 그냥 노력했을 뿐이죠, 그죠? 했는지는 모르겠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됐는지는. 근데 돼서 극락왕생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상품 상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조상님이 부모님이 상품 상생했으면 내가 여기 태어났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하품하생 태어났으면 여기 아니에요. 하품하생이 아니고 상품 가세요. 하품하생 나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나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 현실 상태 부정, 자기 내면 부정, 자기 상태의 불만족,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자기 개발을 하는데 더 좋은 곳으로 하는데 굉장히 좋죠. 하지만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지, 그냥 나 이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이렇게 해서 되면 그냥 현실에서 조금 편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많아서 누리고 싶은데, 현실을 그냥 내가 있는 곳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누리고 싶은데, 이곳은 대한민국 너무 좋잖아. 대한민국 금수강산 너무 좋아.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할 게 너무 좋고 행복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돈이 없네. 그런데 옆구리가 시렵네. 그런데 몸이 아프네. 누리고 싶은데 몸이 아프고 같이 누릴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누가 날 시기 질투해서 한탄하고, 돈이 없어서 누리지를 못하고, 이러면 오히려 하락해요. 오히려 마음이 다운돼요. 있는 현실마저도 내 것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일단 현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있는 현실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 세계 지긋지긋이 나빠 라는 이유는 인간 세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 지긋지긋하게 나면 이 벌레 같은 사람, 여기 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여기 벌레가 이렇게 징그러운 벌레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차별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벌레들과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나오잖아. 그 매트릭스 미스터 앤더슨 하면서 나오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 인간 세계 너무 이러면서 염증을 내고 싫어해. 이게 차별심이 너무 자기 존재가 극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건 힘만 셌을 뿐이지, 존재의 그 어떤 상태 자체는 저 아래 인간보다 못한다 할 수가 있죠. 인간 세계는 너무 훌륭해요. 그렇지만 여기 있을 곳은 아니죠.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존재하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도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되는 바라는 이런 것들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죠. 물론 다 출가해서 마음 공부만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투자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요, 2026년까지 2027년까지인가요? 3년 내로 68조를 투자하겠대. 그래서 8만 명 정도를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2047년까지 SK 하이닉스랑 622조를 투자. 622조면 우리 1년 예상인데 2047년 아직 멀었잖아. 1년 한 30조 정도 평균적으로 투자를 해서 반도체 이쪽을 더 양성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투자를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쿠팡도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3년 된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물류센터를 전국에 한 10곳을 해서 일을 하루 안에 모두 다 배송을 하겠다고 투자를 하고 막 그러죠. 요거랑 다르게 쿠팡이 그러는 이유는 알리 때문에 그렇죠. 알리바바가 1.5조 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 물류 기지를 만든다.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쉐인하고 테무하고 이거 얼마나 싼지 처음에 엄청 쌌는데 점점 들어가면서 조금 약간 비싸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인들이 테무 같은 데 열광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은 50% 이상의 사람들이 테무를 이용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는 뭐 모르는 사람 많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쓰면 너무 싸다. 너무 싸다. 그래 하니까 쿠팡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거든요. 600 몇 억인가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 11번가하고 지마켓하고 이런 거 다 죽여놓고 이제 전국의 소상공인 다 죽여놓고 쿠팡에 이제 그 출혈 경쟁해서 겨우 이제 흑자 전환 시켜놨는데 태무가 등장. 야 무슨 무사가 등장했어. 엄청난 대단한 게 등장해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쿠팡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미 이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그것 때문에 벌써 다 무너져가지고 뭘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영업은 이제 끝났다. 자영업의 시대는 끝났다. 옷 파는 거 안 된다. 액세서리 파는 거 안 된다. 지금 옷 파는 거 뭐 되겠냐. 그 테무 들어가 봐. 오지 2,000원 3,000원이야. 그냥 상점에 가면 2만 원 3만 원인데 거기 가면 2,000원 3,000원 뭐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늘렸어. 그러니 옷장 사도 못해, 화장품 장사도 못해, 음식점 장사도 뭐 배달 위주로 하다 보고 뭐 그러니까 음식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감해요. 그런데 또 우리 소상공인, 우리 서민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 위에 이제 인재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인재 쟁탈전. 위에 상위 인재들은 그 상위 인재들 서로 출혈 경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상대의 회사의 사람들을 빼온다는 거지. 그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그렇게 해요. 마크 주커버그가 개인 메일로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요. 그 엄청 유수한 그 IT 인재들, AI 인재들한테 개인 메일로 다 보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페이스북이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급을 좀 적게 줬대. 우리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시기만 한다면 면접도 안 보겠다고. 그냥 바로 채용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싹 다 보냈다는 거죠. 적은 비용도 아니죠. 요즘에 IT 인재들,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인재들은 연봉이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면 13억 원. 1년에 13억 원 준대. 1년에 13억. 그냥 보통 평균은 이제 4억 원, 5억 원 정도예요. 마이크로소프트, AI 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4억, 5억 원 정도 하죠. 조금 잘 나가면 100만 달러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뭐 2억, 3억 원 정도 최소한 그냥 이렇게 초봉이 막 그런다는 거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100만 달러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우리 스타트업에 기업이 있을 건데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 스탁 옵션 받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 스타트업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줄 거 아니야. 몇 조 원 들어서 사주면 거기 몇 천억 원이 내 지분이 되는데 뭐 그래서 100만 달러도 마다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이렇게 스타트업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천재들은 지금 바보다. 홍해 바보 아니야? 의대 가겠다고 군에서 왜 그러는데 도대체. 의대 가겠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다시 공대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그로 가야 돼 이게. 반도체 공대로 가야 돼. 공대로 가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세계적 상황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금 의사가 더 나을 수 있죠. 의사가 연봉이 좀 높으면 4억 5억 원대고요. 모든 의사 연봉이 4억 5억은 아니에요. 1억대도 있고 2억대도 있고 3억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의사들은 사실 빡세요. 4억 5억 6억 받고 하는 사람 밤중에 나와서 수술하고 어디 수술 뭐 하고 뭐 진짜 빡세요. 저 치과 가면 나는 치과 의사 못할 것 같아. 그죠, 스님? 치과가 우리도 이렇게 30분 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이러고 있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완전 중노동이에요. 돈 많이 준다 해도 야, 꼭 부러운 게 아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왜 그런 걸 부러워하지? 그 돈은 IT 쪽으로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우리나라적 상황에서는 한동안 이제 이렇게 공무원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제 그 안정적으로 우리 그 퇴직 때까지 보장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좋아하고 있는데 역시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의사도 그냥 나이가 60이 돼도 심지어 70이 돼도 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이 부러워서 지금 의사를 다 하겠다라고 우리나라 천재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의사가 좋긴 좋아요. 의사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좋긴 한데 너무 그렇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IT 기술자로 천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천재들은 마음을 바꿔서 다시 포항공대, 서울대 공대로 다시 가고 울산공대 다시 가서 세계 인류 천재들하고 경쟁하라. 그러면 연봉도 훨씬 더, 또 삶의 질도 훨씬 더 높고 재택근무 한다잖아. 재택근무. 회사에 굳이 출근 안 해도 된대. 그 IT 개발자들은 재택근무 놀면서 일하고 성과만 내면 $100만 이룬다는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투자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그 10대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굉장한 기업들이잖아요. 삼성, LG도 100조 이상 투자한다고 그렇고 막 그랬어. 보면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에 목맨다고 해야 되나? 투자의 열풍.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지. 아직 불안한 거예요, 우리 상태가.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안정되게 $40,000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30,000를 넘었지만 언제 다시 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40% 이상이에요, 보면. 우리나라 GDP의 40% 이상이 수출이거든요. 이 수출을 원활하게 제대로 하려면 역시 투자를 계속 또 해야 돼. 우리나라는 또 기계 이쪽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커, 반도체 이런 데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GDP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0년도 1인당 GDP가 $280였어요. $280. 상상이 가요? 1970년대가. 우리가 88 올림픽 때 1인당 GDP가 $10,000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그때. 1988년. 1988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000대였어요. $4,000 전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00, $4,000이면 인도네시아. 지금의 인도네시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88 올림픽을 한 거예요. $10,000 언제 넘었냐고요? $10,000는 92년도인가요? 90년대 초반에 겨우 $10,000 넘었어요. 지금은 $33,000예요. 그리고 $10,000 92년이 아니라 2000년에 넘었어요. 2000년에 $10,000가 넘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겨우 $10,000 넘었어요. 그리고 2009년 10년에 $20,000 넘었어요. 70년대 $280에서 $10,000 넘는 이것만 해도 사실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넘었어요. 30년 만에 $280에서 $10,000가 된 거죠. $10,000에서 $20,000 10년 만에 $20,000 넘었어요. 10년 만에.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10,000에서 $20,000. $20,000가 넘는 것이 큰 벽이거든요. $20,000에 $30,000 넘는 5천만 명 인구 가진 나라 중에 그 $20,000에 $30,000 넘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다. 대만. 대만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해. 근데 대만은 5천만 명이 안 되잖아. 어쨌든 2만 달러까지 10년 걸렸어요. 2017년에 3만 달러가 됐어요. 다시 10년 사이에 3만 달러가 탁 넘었어요. 정말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3배 가는데 20년이 안 걸렸어요. 이거는 한각의 기적 그 이상이에요. 세계적 기적. 정말 미라클, 완전 미라클인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1만 달러에서 갑자기 3만 달러까지 20년도 안 돼서 됐을까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인재 양성. 공대. 우리 울산 공대, 포항 공대 인재 양성을 엄청 시켰죠. 그래서 여기 SK, LG, 여기 화학단지 엄청 취업시켰고, 또 여기 현대차 이런 데도 엄청, 중공업 이런 데 엄청 인재 양성해서 대학 나오게 해서, 대학 보내서 그런 화학단지 또는 기계단지 이런 데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인재들이 도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각 기업들에 다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게 됐죠. 그런데 그 인재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인재 플러스 뭐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됐을까요? 부지런해가지고. 그 내부적 요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내부적 요인으로 어떻게 해서 갑자기 3만 달러 되겠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됐어. 88년, 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세계에 쏟아냈잖아요. 그 옆에서 꼽사리 껴서 공급처 마르게, 옆에서 밑장 빼주고 계속 옆에서 우리가 계속 옆에서 지원을 중국 쪽으로 계속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그런 중국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 우리는 그 정치, 그 외교도 잘했고, 우리도 좋은 품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신기하게 일본이 폭삭 망하고 우리가 일본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을 우리가 대체해서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고, 중국이 우리의 좋은 물건을 사줘서 그걸 전 세계로 보냈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잘 맞았기 때문에 3만 달러까지 됐어요. 근데 2017년에 3만 달러가 딱 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24년이잖아. 2023년까지 3만 5천 달러도 됐다가 3만 2천, 3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갈까? 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먹거리들이 지금 중국 막혔잖아요. 중국은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엑소더스가 펼쳐지고 있죠. 중국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중국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현지에서 해외 이민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저성장 그리고 경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그야말로 떡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슉 내리막으로 쑥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3만 달러까지 되는데 중국이 성장과 같이 함께 3만 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은 손절, 또 중국도 우리를 손절.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죠? 현재? 인도나. 아니, 나라 말고 산업 분야로. 어떤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갈까요? 그렇죠. AI 쪽이죠. IT, AI 쪽이 신성장 동력이고 앞으로 무한히 펼쳐나갈 거다. 로봇, AI과 로봇 이쪽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로봇을 잘하고 있나요? 챗 GPT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도 발표를 했어요. 네이버에서 챗GPT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발표하고, 우리도 카카오에서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다른 LG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지금 뭐 몇백조를 들여서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국가의 GDP 비율 중에 GDP 대비 투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을까요? 미국은 자기 GDP 대비 3.5%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OECD 평균은 2.7%인가 그래요. OECD 나라들의 1인당 GDP 대비 투자 비율은 2.7% 정도라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3.5%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중국도 한 2%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2%를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R&D를 투자하기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우리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 제1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5.6%를 투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 스타트업 강국이에요. 지금 미국의 거대 공룡 기업들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에서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자주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계속 매입하고 또 사고 계속 사고 있죠.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은 계속 스타트업을 만들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스타트업 만들어요. 제가 2000년 전후 때 이제 세계 여행지까지는 아니고 인도도 가보고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 그 세계 여행지마다 자리를 쫙 깔고 앉아 있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애들이었어요. 곳곳에 가면 다 이스라엘 애들이야. 이스라엘 애들이 여행지를 다 점령했어. 뭐지?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군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애들은 대학 때인가요? 그런데 그냥 다 해외에 가가지고 여행을 적극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여행자들, 장기 체류자들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이제 여행이라는 건 사고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면 여행을 장기간 할 수는 어렵거든요. 어떤 영혼의 순례자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런지 R&D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5.2%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 2위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잖아. 지금 윤 정부에서는 R&D 투자를 삭감하고 투자를 별로 안 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순영 무슨 제일 많이 투자한다는데, 근데 정부는 투자를 좀 줄였다는데, 이 관계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 GDP 대비 5.2% 투자하는 거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정부 투자는 10%밖에 안 돼요. 정부의 R&D 투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내 돈 다 내가지고 1년에 매출이 10조면 그 중에 이제 뭐 5천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씩 10%씩 매출의 5% 10%씩을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R&D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삼성, 지금의 SK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이제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깎아가지고 이번에 올해 논란이 됐잖아요. 다시 또 내년에는 많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기업들만 잘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LG, 삼성만 잘 나가면 안 되고, 정부에서 R&D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초과학 분야 또는 그 외 중소기업 이쪽 분야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AI 로봇 쪽으로 이렇게 지금에 있는 것에서 성장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연금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후에 65세 이상이면 30만 원 주고 있는 거 이런 거 언제 깎일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만약 우리나라가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2만 5천 달러, 2만 달러대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노후에 노령 자금으로 정부에 돈 주겠어요? 못 줍니다. 못 줘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인데 4만 달러로 올라가고 5만 달러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노령의 70에 1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나이 70에 1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30만 원 주잖아 지금. 지금 30만 원 주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에서 돈을 주다니, 우리가 돈을 받으며 산다니, 이건 꿈에도 30년 전에는 꿈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0달러에서 20년 동안 3만 달러로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정부가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가 25만 원씩 줄게 전 국민에. 그렇게 공약을 내고 있잖아. 그게 3만 달러 시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만 달러 시대, 10,000달러 시대면 세금 더 내주세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한테 세금 좀 더 내주세요 하면 그랬을 거예요. 다시 환급해서 줄게요 이런 말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간다면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70년에 280달러에서 2017년 3만 달러까지 300달러에서 3만 달러 100배잖아요. 100배나요? 이렇게 100배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도약해서 4만 달러, 5만 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대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서울 공대, 포항 공대, 아니면 카이스트 이쪽으로 해서 그쪽 연구원으로 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100만 달러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이제 그 남양홍 씨에서 인물이 100만 달러 받는 인물이 딱 났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어? 오늘 천도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양홍 씨와 화평윤 씨의 살을 모두 다 풀어주는 살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